먼저 현대 사회에서 10대 학생들의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입시의 체육 성적을 반영해도 되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이는 자료는 최근 10대 비만율을 나타내는 통계치이며 그로 인한 방안으로 대학 입시 체육 성적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소주제 3가지를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입시 체육 성적을 반영해도 공정한가? 두 번째, 대학 입시 체육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실용적인가? 세 번째, 대학 입시 체육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순으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와 같은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 발언 시간을 지킵니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말합니다. 네 번째,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공정한 태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인 대학 입시 체육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토론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찬성 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로 전인교육 실현에 대해서 대학 입시 체육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의견으로 전인교육 실현입니다. 체육은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영역을 고루 발달시키는 교과로 학업 성취만이 아닌 전인적 성장을 중요시하는 교육 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입시에서도 체육 성적을 반영해야 진정한 전인 교육이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견으로는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재능 존중입니다. 체육에 강점을 가진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을 대학 입시에서 인정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교과에 편중된 현재 입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삶의 태도 형성 유도입니다. 체육 성적이 입시에 반영되면 학생들이 운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어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찬성 측 입장에서는 전인교육 실현,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재능 존중, 건강한 삶의 태도 형성에 대한 유도를 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측에서는 반론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반론 시작해 주세요. 네, 먼저 찬성 측 입장에 전인교육 실현에 먼저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전인교육은 이상적이지만 입시는 결국 학생을 선발하는 도구이므로 측정 가능한 학업 능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성적은 평가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주관성이 개입되기 쉬워서 입시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재능 존중에 대해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 입시에서까지 체육 성적을 반영하면 지나치게 중복되고 입시의 공정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의 태도 형성 유도에 대해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시에 체육을 포함시키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이 체육을 성적으로만 접근하고 본래의 즐거움과 건강 증진 목적이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과도한 경쟁은 체육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찬성 반론 측에서 이렇게 반론했던 거를 혹시 찬성 측에서는 재반론할 반론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반론 시작해 주세요. 일단 전인교육 실현 측면에서 반대 측에서 반박해 주셨는데 저희는 수행평가 체계와 평가 기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체육도 학문적인 요소와 정량화 가능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체능 실기평가도 대학 입시에 반영되고 있듯이 체육도 보완을 통해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재능 존중에 관련해서 반대 측에서 반박해 주셨는데 체육 특기자는 엘리트 선수 중심이며 일반 학생 중 체육에 흥미나 소질이 있는 경우에는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체육을 일반 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이러한 숨겨진 재능을 발현할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의 태도 형성 유도라는 주제로 반박해 주셨는데 저희는 입시에 반영된다고 해서 오히려 무조건 경쟁적으로만 체육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학생과 교사 모두 수업에 더 책임감 있게 임하게 되고 건강한 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반대쪽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반대측 입장 표현해 주세요. 네, 반대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대측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은 수행 중심 평가가 많고 교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커서 성적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 조건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질적 그리고 건강적 이유로 운동에 제한이 있는 학생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고난 신체적 조건이 입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까지 입시 과목이 되면 학생들은 전 과목을 경쟁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이는 입시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은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움을 위한 과목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반대쪽 입장에서는 객관적 평가 기준 부족, 신체 조건에 따른 불이익 우려, 입시 부담 가중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찬성 측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실까요? 네, 반론 있습니다. 네, 반론 실시해 주세요. 네, 반론하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평가 기준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체육 평가도 루브릭이나 영상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교과 간 평가 편차는 체육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 또 신체 조건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육 성적은 단순한 체력 테스트가 아니라 참여 태도, 노력, 협동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체 능력이 뛰어나야만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 부담 가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주는 교과이며 입시에 반영되면 오히려 수업 참여도나 건강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 반론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에 대한 재반론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네, 재반론 시작해 주세요. 체육은 지역, 학교, 시설, 교사의 역량 등 외부 환경의 요인에 따라 평가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루브릭이 있다 해도 실질적인 평가 통일성은 아직 부족하며 입시라는 민감한 평가에 쓰이기엔 신뢰도가 낮습니다. 추가로 현실적으로는 체력이나 운동 수행 능력이 성적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실기 중심 평가에서 운동 능력은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으로 불리한 학생에게는 여전히 차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생들은 체육조차 점수 받기 위한 과목으로 인식하게 되어 본래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실기 능력을 학원에서 따로 준비하는 등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사회교육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반대 측 입장에서 이렇게 재반론 해주셨습니다. 혹시 찬성 측에서도 이러한 재반론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인 대학 입시의 체육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실용적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과 행정적 부담에 대한 실용성에 대해서 찬성 측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네, 우선 저는 비용과 행정적 부담에서의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력 평가를 입시 제도에 도입함에 있어 소비하는 비용과 행정적 부담 대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체력 평가 도입에 따른 초기 비용과 행정적 부담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전인적 성장이라는 장기적 가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 교육 시스템에는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별 체력 평가와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일정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전반적 건강 수준과 학업 성취도가 동시에 향상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비용과 행정적 부담 대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반대 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것은 타국의 입장일 뿐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용과 행정적 부담 대비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0년 우리나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체력평가 사업의 경우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그에 따른 건강 증진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도입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엇보다 전국 단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방 소규모 학교는 특히 인프라 부족으로 비용 부담이 훨씬 커서 지역, 학교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이상적인 교육 목표가 아닌 다른 교육 환경 개선이나 교원 처우 개선에 쓰는 데 있어서 우선으로 쓰였다면 학생들의 전반적 학습 환경이 더 나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찬성 측에서 반대 측에 대한 제 반론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인 학생 부담과 학업 집중력의 시간의 대비 실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반대 측에서 입장 내주세요. 저희 반대 측에서는 체력 평가를 입시 평가에 도입하는 것은 학업에 있어도 시간 대비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력 평가 준비로 인해 다른 학업 시간과 휴식 시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증가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수능 준비와 병행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시간을 쪼개서 써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 학생들은 체력 준비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는 건강 증진 취지와는 달리 들이는 시간 대비 오히려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키워 부작용을 낳을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엔 찬성 측에서 반론 시작해 주세요. 네, 우선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그런 결과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꾸준히 시간을 내 운동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12% 낮고 평균 수면 시간도 45분 이상이 더 길었습니다. 이는 이 체육 활동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에도 기여함을 보여줍니다. 체육 활동을 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체육 성적 반영까지 같이 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또 긍정적 습관의 형성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리는 시간 대비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반대 측에서 이러한 재반론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인 입시 선발 평가의 적합성 및 효과성의 실용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찬성 측에서 먼저 의견 제시해 주세요. 네, 우선 입시 선발 평가와 적합성 및 효과에서의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건강과 체력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업 능력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학업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기존의 입시 방식은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과 역량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능 중심 입시 체계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자기주도 학습력, 대인관계 능력 등 비인지적 역량이 평가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수학과 과학, 국어 같은 특정 과목에 강점이 없는 학생들이 자신의 다른 재능이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교에서는 학생 생활기록부에 체력 평가 결과를 포함시켜 신체 건강과 자기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지적 능력뿐 아니라 대학 생활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재를 선발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반대 측에서 이러한 반론 시작해 주세요. 네, 찬성 측 입장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력 수준과 대학 학업 성적 간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전공 적합성 등의 지적 능력이 대학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체력 평가가 입시의 공정성과 학생 역량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체력 점수를 선발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본질적인 선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입시 선발 평가의 적합성과 효과성에서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이러한 재반론이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인 대학 입시의 체육 성적을 반영한 것이 현실적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먼저 입장 내주세요. 네, 저는 체육 성적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시행 중인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측정되며 학생의 체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치화된 결과로 제시하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처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지지 않고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기에 공정성 또한 담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화된 자료는 학생부에 반영하기에도 적합하고 대학 입시에서도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육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학교 체육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전체 필수 과목 수업 시간 중 체육 수업 비율이 프랑스는 12%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고등학교 3학년은 그해 6월 대학 입시 시험인 바칼로레아를 치르고 여름 졸업하기 직전까지 활발하게 체육 수업에 참여합니다. 프랑스의 한 학생인 미나 양은 공부가 급해도 체육 수업을 거르고 싶어하는 학생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체육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프랑스 교육부가 바칼로레아 총점의 5% 안팎 비율로 체육 내신 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든 학생이든 체육을 게을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체육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는 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제도 프랑스 바칼로리아대에서 의견을 제시해줬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반박 시작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제도는 주로 학생의 건강 체력 수준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학교 체육 교육은 이러한 건강 체력 외에도 다양한 운동 기능 습득, 스포츠맨십, 협동식, 규칙 준수, 건강 지식 이해 등 훨씬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팝스 성적만으로 체육 과목에서의 학생의 노력, 참여도, 팀워크, 그리고 체육을 통해 배우는 비신체적인 가치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즉, 팝스는 체육 성적의 일부일 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학생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평생 체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체력이나 운동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육 목표와는 다르게 팝스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체육교육의 방향을 왜곡시키고 학생들이 체육을 경쟁해야 하는 과목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랑스 바칼로레아에 대한 반박 의견입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교육 문화와 입시 환경은 매우 다릅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논술, 실기, 구술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이 혼합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구조 자체가 매우 다릅니다. 한국은 여전히 점수 중심의 경쟁 입시 구조로 이런 환경에서 체육 성적을 반영하게 되면 단순히 체육을 즐기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본래 목적보다는 점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프랑스처럼 체육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그에 맞는 교육 문화와 제도적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현실에서는 프랑스식 모델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체육을 단순히 성적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체육의 중요성을 내면화하고 있고 교육 시스템 전반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에선 재반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반대 측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현재도 내신, 수능 등으로 학생들이 받는 부담은 큰데 체육 성적까지 반영하면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체육 관련 학과가 아닌 문과, 이과 계열 학생들에게까지 체육 성적이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신의 진로와 무관한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를 무시한 일륜적인 평가로 작용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입시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사교육 증가입니다. 체육 성적이 입시에 영향을 준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체육 성적을 높이기 위해 체력 훈련,
개인 레슨, 트레이너 비용 등을 감당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체육 사교육 시장이 생기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이 더 좋은 체육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찬성 측에서 반박할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네, 반박 시작해 주세요. 첫 번째 의견에 대한 반론입니다. 체육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오히려 체육을 정식 성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학업과 신체 활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공부 위주의 생활로 인해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만,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체육 성적을 평가 요소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은 단지 운동 능력만을 평가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협동성, 성실성, 참여 태도 등 전인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평가에도 매우 적합한 과목입니다. 두 번째 의견에 대한 반론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체육은 타 교과에 비해 사교육 효과가 제한적인 과목입니다. 체육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관리, 그리고 신체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바탕이 되는 영역입니다. 체력을 단기간에 올리기 위해 개인 레슨을 받는다 해도 꾸준한 운동 습관과 태도가 없으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즉, 체육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교육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처럼 입시 사교육이 크게 팽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로써 이에 대한 대학 입시의 체육 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